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방향, 우리 라디오 같이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속도가 빨라요. 단점은 뭘까요? 네, 단점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냈는데 데이터를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단, 성능, 속도가 빠를 때, 빨리 보낼 때는 단방향을 보냅니다. 우리 전 이중 방식은 단방향에 비해서 속도는 느려요. 얘는 다른 말로 쓰리웨이 핸드쉐이크 이렇게 불러요. 쓰리웨이 핸드쉐이크. 이건 뭐죠? 핸드쉐이크가 뭐죠? 우리 핸드쉐이크. 악수란 뜻이야, 악수. 흔든다. 말 그대로 3번을 악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가 통신을 보낼 때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너 잘 받았니? 응, 나 잘 받았어. 그래, 나 알았어. 이렇게 3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당연히 이 단방향은 한 번만 보냅니다. 그냥 그러기 때문에 전 이중 방식이 훨씬 더 느려요. 그렇지만 신뢰성은 있다. 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반 이중 방식 하프 듀플렉스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군대에서 무전기 같은 거. 서로 통신을 하지만 내가 보낼 때는 상대방은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보낼 때는 내가 동시에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었죠. 네, 그런 방식을 우리 반이중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단방향 통신,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플렉스, 일방 통행로, 그렇죠? 원웨이, 한 방향으로만 보낸다. 두 장치 간의 한쪽은 전송, 다른 쪽은 수신만 한다. 네, 우리 컴퓨터에서 이런 거예요. 자판 있죠? 컴퓨터 자판. 자판은 입력만 할 수 있죠. 출력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자판은 입력만. 우리 모니터 있죠? 모니터는 출력만 해요. 내가 한글에서 입력을 하면 모니터는 보여주기만 하지 입력은 안 돼요. 물론 요즘 모니터는 입력이 되는 모니터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일방향이다, 단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반이중 방식. 네, 요거요. 하나의 장치가 송신하면 다른 장치는 수신만 한다. 우리 무전기 같은 거. 네, 군대에서 많이 사용돼요. 네, 이렇게. 내가 보낼 때는 스위치를 잡고 누구누구 나와라 오버. 그럼 저쪽에서 나 나왔다 오버 할 때 동시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서로 통신은 돼요. 그렇지만 내가 보낼 때는 상대방은 받은 것만, 또 상대방이 보낼 때는 내가 받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반이중 방식이다. 우리 무전기 많이 사용해요. 지금도 사용하죠. 우리 무전기가 뭐 동호회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무전기 같은 거 이용해서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사용할 때 무전기 이용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많이 사용해요. 군대에서 통신 보안. 네, 통신 보안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네, 누구누구입니다. 뭐 오늘 이상무 그럼 저쪽에서 네,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군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죠. 혹시 이제 그 통신병과, 우리 군대에서 통신병과
에서 주로 뭐 이렇게 약어를 사용하죠. 우리 A, B, C, D 뭐 이거 할 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것들을 이제 암구어라고 해서 구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네, 그래서 A를 알파, B를 브라보, C를 찰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 정해놨죠. 네, 주로 이제 워키토키, 뭐 무전기에서 주로 사용된다. 전 이중 방식, 풀, 듀플렉스, 이 영어까지 외워놓으세요. 심플렉스, 그 다음에 하프 듀플렉스, 그 다음에 풀 듀플렉스, 이거 외워두세요. 시험이 한글로도 나오지만 바꾸어서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데이터 표현 방식이 아닌 것들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단방향 방식, 뭐 반이중 방식, 그다음에 전 이중 방식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거는 원래 영어가 이게 맞기 때문에 심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이렇게도 나와요. 영어까지도 같이 봐줘라. 그리고 이런 단어에 대한 것들은 이건 나중에 팁인데 대부분은 이제 한글로 낼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치만 이게 이제 영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통신이 왔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오리진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낼 수가 있어요. 이 시험 출제자에 따라서 영어로 내는 사람이 있긴 해요. 원래는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틀렸냐?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글과 영어를 같이 봐줘라.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그런 용어들은 이렇게 같이 써줬어요. 가로 열고 영어 이렇게 써줬어요. 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시험에 꿀팁이에요. 꿀팁 항상 가지고 계세요. 꿀팁. 네, 보겠습니다. 우리 전 이중 방식, 반 이중 방식, 단방향 방식 볼게요. 이건 뭐죠? 서버예요. 서버는 뭐죠? 24시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서버라고 해요. 서버 컴퓨터. 우리 하이 클래스에서도 그 서버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영상 데이터를 우리 뭐 9시부터 6시까지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컴퓨터 통신 방식을 서버 방식이에요. 서버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방식을 우리 데이터 통신 방식 중에서 단방향 방식 이렇게 부르죠. 네, 반이중 방식은 이렇게 워키토키를 들고 있다가 내가 보낼 때만 스위치를 눌러서 보내는 방식. 풀 듀플렉스 방식은 동시에 돼요. 우리 스마트폰 또는 전화기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서로 싸울 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도 막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을 풀 듀플렉스 전 이중 방식. 네,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네트워크.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뭐 통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용어들이 막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의 통신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가장 커다란 개념은 통신, 이 개념이 가장 커다랗다라고 보면 이 통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 얘는 볼게요. 네트워크는 통신이 가능한 서로 연결된 장치들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런 거 들어봤을까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여기 이제 그 강의장 같은 곳을 보면 뭐 이렇게 책상 앞에 여러 명이 이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노트북에 이렇게 내부망으로 연결을 시켜놓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카카오톡에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방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무원 중에서도 우리 전자 통신을 또 이제 그 지원을 하는 우리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만든 방에 들어와 있어야지 뭐 화학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네트워크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여있는 그런 통신 방식이에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런 방식을 우리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네,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주로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또는 목적이 동일한 뭔가의 장치끼리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람이 뭐 살아나가는 뭐 그런 친구 관계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거 어떤 표현이죠? 사람 간의 관계를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운동하는 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뭐 나는 음식을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 그럼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로 목적이 없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거나 같은 동네에 뭐 산다거나 취미가 맞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도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인데요. 네트워크에서는 호스트라고 있어요. 호스트. 호스트가 또 뭐죠? 영어로? 이거는 참 영어와 한문이 막 섞여져 있는데 호스트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영어로. 그렇죠? 호스트. 그래서 얘는 이 네트워크에서는 종단 시스템 얘를 얘기해요. 이 종단 시스템은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게 최종단이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기를 다 종단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종단 시스템. 그래서 여기 종단 시스템이 있죠. 데스크탑, 랩탑,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종단 시스템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또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연결해주는 장치가 라우터라고 또 있어요. 라우터. 그 다음에 교환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뎀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뒤쪽에 보면 또 하나하나씩 자세히 저희가 배울 거예요.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네트워크망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인터넷을 하는데 망이 하나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국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한국이 참 이상하긴 한데 여기 한국이 여기 있고 여기가 미국이 있네요. 이렇게. 중간에 일본이 있네요. 여기 또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 통신하기 위해서 뭔가 해저 케이블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을 타다가 또 일본의 통신을 타다가
다시 미국의 통신을 타다가 통신이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들어가요. 그랬을 때 또 여기 한국에서도 이 네트워크망이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네트워크를 설치해주고 이렇게도 설치해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망이 하나가 망가지면 이렇게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중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망을 적어도 2개 이상은 만들어놔요. 똑같은 선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 라우터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라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라우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 통신에서. 아마 다른 챕터에서 이 라우터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교환기라고 있습니다. 교환기. 이 교환기는 장치와 장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장비와 LG 장비가 다를 수 있죠. 그 2가지를 호환성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장치를 교환기 이렇게 불러요. 교환기. 그 다음에 모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사용은 잘 안 해요. 모뎀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로 바꿀 때, 디지털 통신을 아날로그로 바꿀 때 주로 사용되는 장치를 모뎀이다. 근데 시험에서는 또 나와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 아마 우리 여기 수강생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경험은 없을 건데, 우리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인터넷은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통신을 했던 게 아니라 전화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모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전화망은 아날로그망이에요. 이 아날로그망을 디지털망으로 바꿔줘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그망은 우리 전화는요, 음성이죠, 음성. 이거는 아날로그 통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인터넷은 뭔가 텍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줬을 때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모뎀,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불러서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주는 장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개념이 오늘은 약간 개념적인 거라서 용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챕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지금 얘기를 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챕터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라우터의 형태, 라우터가 또 쓰는 프로토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려요. 오늘은 개념적으로 통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통신 채널이 있어요. 채널. 볼게요. 우리 채널. TV 보나요? 우리 여러분들 TV. 저는 사실은 잘 보진 않는데, 이 텔레비전에 보면 채널이 있어요. 뭐 1번 채널, 2번, 뭐 7번, 9번, 11번 이런 거 있죠. 이 채널에 따라서 방송이 다른 게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7번 채널 하면 KBS 나오고, 뭐 11번 채널 하면 MBC 나오고 그렇잖아요. 6번 하면 SBS 나오고. 통신도 각각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채널로 통신을 하면 나와 뭐 A라는 사람, 또 2번 채널을 사용하면 나와 B라는 사람, 서로 각각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네, 통신에서 채널. 네, 이해되시죠? 방송에서는 그 채널이 영상을 주고받는 거고, 우리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신 채널은 장치를 연결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TCP/IP 프로토콜 외우라고 제가 했죠. TCP/IP 프로토콜은 채널이 32개를 갖고 있어요. 한 번 보낼 때 32번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무역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뭐 한국에서만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제품을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것들 지금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대부분 무역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배로 보내요. 그게 저렴하니까. 물론 비행기를 통해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역 90% 이상은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컨테이너가 되게 크죠.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꽉꽉 채워서 보내는 게 경제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커다란 10톤짜리 그 컨테이너에 1톤만 실어서 보내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당연히 10톤이면 10톤을 꽉 채워서 한 번에 보내는 게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배에 대한 뭐 기름값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도 이 TCP/IP라는 그 통신 방식에 32개의 채널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통신 방식은 이 채널에다가 데이터를 꽉꽉 32개를 채워서 한 번에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채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트워크 평가 기준 크리테리아를 보면 네, 네트워크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3개 나오죠? 아닌 걸 골라라. 쉽잖아요. 사지선다에서. 아닌 걸 골라라. 네트워크 평가 기준이 아닌 걸 골라라. 성신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성신보 앞자리 초성 따서. 저희 뭐죠? 기자 수첩에다가 서브노트에다 정리해서 네트워크 평가 기준 성능, 신뢰, 보안 앞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딱딱 동그라미 치고 성신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공부는 우리가 뭐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 안 하죠. 단지 이제 이런 고시 형태나 뭐 자격증 같은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밀도 있게 공부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쓰면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네, 성신보 툭 치면 나와야 돼요. 툭 성신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성능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 카카오톡을 내가 보냈는데 10분이 걸려요. 카카오톡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거의 실시간으로 내가 메시지 보내면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초? 0.6초 이상 못 기다려준다. 성능이 좋아야 돼요.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신뢰성. reliability. 신뢰성. 이건 뭐예요?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친구한테 보냈는데 엄마한테 가요. 어머니한테 메시지가. 이거 카카오톡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reliability. 세 번, 보안. 아니 내가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구나 다 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카카오톡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쓰겠나요? 저는 못 쓸 것 같은데요.
10분 걸리면 못 쓸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보내야 되는데 친구한테 가요, 메시지가. 당연히 저는 그런 메신저는 못 쓸 것 같고, 네.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 카카오톡 메시지, 내 메시지 누가 남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신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네트워크의 평가 기준, 성신보. 나중에 이제 우리 군무원이 되시면 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군대의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군이라는 조직이 전쟁이 새벽에 안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나요. 그래서 통신망은 항상 24시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어떤 과제를 했냐면 우리나라 38선 있죠? 38선. 이 38선에 카메라, 지능형 인공지능 카메라를 다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이 영상이 계속 돌아가요. 38선에 있는 이 모든 이런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뭐 북한군이 이렇게 넘어오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노루가 이렇게 넘어오는지, 뭐 토끼가 넘어오는지를 관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노루에 대한 형태, 사람에 대한 형태를 다 학습을 시켜서 그런 비슷한 물체가 있으면 곧바로 AI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알려줘요. 네, 이거 하려면 통신이 성능도 좋아야 되고요.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요. 보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는 북한군이 넘어오는 걸 보고 싶은데 갑자기 노루가 자꾸 넘어오는 거를 사람이라고 자꾸 알려줘요. 이 장비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 성능, 성신보 되게 중요하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구축할 때 이제 설계를 다 해서 실제 이제 BMT라고 해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요. 저기 진짜 38선을 가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군대를 또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죠, 군대를. 군대를 가서 진짜 이제 카메라 막 설치하고 또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막 플러스 20도에서도 그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고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서도 카메라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지, 통신이 끊기는지, 보안성은 높은지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구축을 제가 했었죠. 그때 중요한 게 통신이에요. 통신이 끊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 통신의 성능, 신뢰성, 보안 세 가지는 무조건 중요하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다 중요하다. 성신보, 혹시 또 영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우리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 보안, 시큐리티 여기까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네. 성능 잠깐 볼게요. 전달 시간이나 응답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메시지를 딱 보내면 받을 때까지의 그 성능, 속도 이걸 봐요. 측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전달 시간, 얘는 메시지가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보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아까 제가 카카오톡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뭐 카카오톡을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지 카카오톡이 뭐 10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시를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카카오톡이 뭐 데이터가 10분 후에 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그럼 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달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은 response time이라고 해요. 요청과 응답에 걸리는 시간. 네, 이거를 두 가지 합쳐놓은 것들을 응답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에는요, 사용자 수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트워크 요 방에는 2명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방이 있고요. 또 저쪽에는 몇천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몇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라는 것들이 발생해요. 우리 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도로. 우리 길이 있어요, 길. 우리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가면 도로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히죠, 대부분은. 그날은 휴일이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길에 자동차가 많이 없죠. 근데 우리 월요일 날 아침 뭐 7시, 8시 우리 올림픽대로나 막 강변북로 한번 타봤나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트래픽 잼이라고 하잖아요. 교통이 정체된다. 통신도 똑같아요. 사용자가 많으면 트래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잼이 발생하죠. 그걸 트래픽 잼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통이랑 똑같아요. 통신도. 그래서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 사용자의 수, 또 전송 매체의 유형, 이건 뭐냐면요, 유선이냐 무선이냐 광 케이블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성능이 달라져요.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제일 빠른 게 광통신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죠? 제가 유리 막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가는 그런 광통신이 가장 빨라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트워크의 전송 매체 유형에 따라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가장 느린 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일 빠른 건 무조건 광이에요. 광. 두 번째가 유선 통신, UTP. 세 번째가 무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신뢰성 있는 거, 가장 보안성이 높은 거는 무엇이냐? 뭘까요? 광이에요, 광. 광은 해커들이 해킹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약한 건 뭐죠? 해킹하기 제일 쉬운 거. 무선통신. 무선통신은 해킹하기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성능도 좋고 보안성도 좋은 것을 골라라. 뭐라고요? 광통신. 네, 무조건 광통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연결된 하드웨어 수, 뭐 컴퓨터가 몇 대가 이 네트워크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단말 장치가 몇 대가 있는지, 스마트폰이 몇 대가 있는지, 라우터는 몇 대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효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요, 통신도 물리적으로 케이블만 있다고 통신이 빨라지거나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통신 방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의 처리율 또는 지연 시간, 뭐 이런 척도를 이용해서 또 효율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했죠. 신뢰성. 우리 네트워크도 중간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장비가. 그래서 제가 그 뒤쪽에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의 구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요. 뭐 버스 형태냐, 링 형태냐, 스타 형태냐, 메쉬 형태냐, 이런 것들 이제 책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복구되는지에 대한 그런 척도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그 재난 발생이 또 되죠. 우리 코로나 이후로 통신 중에서 재난통신방송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재난통신방송.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뭔가 재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 홍수가 막 들이쳤을 때,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 SK텔레콤, LG U+ 위에 국가에서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KT나 이런 것들이 다 끊겨도 재난통신망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재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신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난 발생 시에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의해서 측정을 해줄 때 우리 재난통신방송망을 만들었다. 누가요? 국가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만들었어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우리 뭔가 지진이 나거나 막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배가 침몰하거나 세월호가 뭐 되거나 뭐 비행기가 추락하면 뭐가 돼요? 국가 재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뭔가 노란색이나 초록색 옷 입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주체가 행안부예요, 행안부.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이 재난이 났을 때 이 재난본부 이렇게 TF 타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이렇게 그 재난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통신을 행안부에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의 안정성 등에 의해서 측정을 해준다. 특히 재난방송은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망이랑은 상관없이 그게 끊겨도 내 스마트폰에서는 그 데이터가 막 들어와요. 우리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요즘에는 재난방송? 뭐 날씨가 덥습니다. 뭐 주의하세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조심. 이런 거 받으시죠? 그 통신은요, KT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SK텔레콤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망이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내가 KT 쓰면 KT에서 보내는지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이 있습니다. 보안은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가 스마트폰, 그 카카오톡을 뭐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싫겠죠. 내 데이터를 누가 다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이런 기술을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상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주거나 침해나 데이터 손실로부터 복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군무원에서도 정보보안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아세요? 정보보안 직군? 이 정보보안 직군은 24시간 관제를 해주는 거예요. 해킹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을 해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그 북한에 보면 이 김정은이 이 모란봉 대학교라는 이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는 이 해커들을 키우는 대학교를 따로 운영을 해요. 그 대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똑똑한 애들, 수학을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모란봉 대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실제 해킹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보다 급여가 100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요. 북한에서 안 살고 어디 이제 해외에서 살면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군무원 중에서도 이 정보 보안 직군으로 이제 뭐 혹시 이제 그 지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보안에 대해서 매우 이제 민감하게 또 배우실 거고, 특히 이제 지금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데이터는 해킹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까 아날로그 통신은 해킹이 어려워요. 우리 전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도청을 하는 거지 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킹은 데이터 통신에서 해킹이 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성도 네트워크에서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성능, 신뢰성, 보안, 퍼포먼스, 릴라이어빌리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세 가지에 대한 요소,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 통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형태예요. 물리적이다. 이건 뭐예요? 물리적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세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컴퓨터, 노트북 이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물리적, 또 소프트웨어, 논리적 이건 뭐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윈도우즈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한글 프로그램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논리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물리적으로 이 연결해주는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점대점, 얘는 뭐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포인트 투 포인트. 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볼게요. 저는 TV를 지금 보진 않지만 뭐 집에는 있어요, TV가. TV를 켤 때 뭐가 연결되어 있죠? 물론 뭐 TV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리모컨 이용하죠? 텔레비전과 리모컨이 점대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씩 이렇게. 그런 형태의 통신 방식을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포인트 투 포인트.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글과 영어는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글로 점대점, 영어로 포인트 투 포인트. 네, 얘기 드렸죠? 통신이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의 기차, 철도청에서 처음에 나타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어를 싫어해도 어쨌든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중점 방식이다. 멀티 포인트. 네, 또 다른 말로 멀티 드롭 방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얘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멀티라는 게, 그렇죠? 포인트가 많다. 포인트는 뭐냐? 하나의 장치를 얘기한다. 장치가 많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쉽죠. 멀티 포인트. 3개 이상의 기기가 하나의 링크를 공유한다. 네. 그런 방식을 이제 다중점 또는 멀티 드롭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여기 그림 보면 점대점은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1대1로. 그걸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얘를 접속하는 노트북이 3개 이상 이렇게 있네요. 이런 방식을
우리 멀티플 포인트 다중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네트워크의 형태예요. 얘는 뭐 영어로 또 토폴로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토폴로지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 메쉬 형태, 스타 형태, 뭐 버스 형태, 링 형태, 뭐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하나하나의 또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여기서 하기보다는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토폴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오늘 수업은 제가 그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자세, 또 특히 이제 통신공학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통신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 이런 유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커다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